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좀 짧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금일 잔고를 계속 올리는 데 따른 어떤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서 금일 잔고를 올리지 않고 주간 잔고로 금요일 올리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집사람한테 혼났습니다. 집사람은 주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집사람 말, 당신 영상에서 봐줄 수 있는 건 딱 하나 잔고 올라오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조차 안 올리면 내가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쪽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도 잔고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쪽의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고는 정상적으로 원래대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벌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수익과 손실에는 웬만하면 집중하지 마시고 그 종목이라든가 시황 이런 쪽의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손실 봤을 때 특히 그 매매를 왜 그렇게 하느냐, 뭐 이런 쪽으로 평가를 하거나 맨날 손실만 보느냐,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제가 돈 버는 부분에 그 수익을 올려야만 한다는 이런 압박이 돼가지고 되게 급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고 잃고는 제 잔고가 판단할 부분이니까 거기에 너무 집중을 안 하고 그냥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화 시간도 너무 긴 것도 좋지 않을 것 같고 너무 짧아도 좋지 않을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됐으면 좀 빨리 이야기를 해서 시간을 최대한 많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할 말은 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좀 길다 짧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34만원입니다. 이게 어제 플러스 7만원 나왔는데 그 부분을 잔고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나마 조금 손해가 덜 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18만원 손실입니다. 어제 7만원 벌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11만원으로 734만원입니다. 계속 손실이 나고 있긴 한데요. 오늘 시장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생각했던 종목이 계속 밀리는 바람에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흐름인데요. 지난밤에 미정시가 지난밤 미정시 하기 전에 어제 우리 장 끝나고 나서 유럽 증시가 한 4% 정도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을 때 한 4% 빠지고 미국 선물 지수도 한 2%대 빠졌습니다. 근래 보기 드물게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이건 예전에 하락 추세 때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공포지수라 그러죠. 공포지수가 급등하면서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물량을 막 던지는 그런 느낌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는 마이너스 2.82%, 이게 아마도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었는데 그 이후에 미국 증시가 덜 올렸습니다. 다시. 그래서 다우지수가 상승 전환하는 그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에는 부양책이 이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9천억 달러, 그냥 1조 달러에 해당하는 부양책 합의가 됐기 때문에 곧 시행을 할 것이다. 돈이 풀린다 이런 얘기죠. 그럼 돈이 풀리면 증시에는 호재다, 이렇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변종 바이러스만 없었다면 부양책 합의 호재를 해갖고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변종 바이러스가 워낙 빠르게 확산된다는 그 부분으로 해서 사람들이 좀 약간의 공포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게 오늘 국내 증시를 시작하면서도 영향을 조금 줬습니다. 좀 많이 빠졌죠. 근래 보기 드물게 계속 이 코스닥 지수입니다. 조금씩 꾸준하게 올라왔었는데 오늘 조금 긴 막대기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5분봉인데요. 반등을 하려고 그러다가 쫙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국 선물 지수가 거의 한 마이너스 0.5 정도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좀 있었고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종 바이러스 부분인데요. 이건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변종 바이러스가 진짜 심각하다면 미증시가 폭락했었어야 되는데 다시 들어올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변종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빠르다는 부분, 이 부분은 악재가 분명히 맞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커버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니까 변종이라도 이 백신에만 정상적으로 통제만 돼줄 수 있다면,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이, 미국에서는 모더나 백신도 지금 접종을 시작했죠. 그래서 백신 접종을 계속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는 쪽에 그런 흐름이 흘러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조금 오늘 국내 증시가 약했다,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그 거래소 코스닥을 거래소 1,400억, 코스닥 1,800억 이렇게 매도를 하고, 기관이 2,000억 해서, 기관은 좀 그 매도하는데 좀 익숙한 편인 것 같습니다. 던졌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1,400억 매수하는 걸로 봐서 아직까지 완전히 시장을 아래쪽으로 보는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선방을 하는지 지켜보고, 변종 바이러스하고 부양책 이 두 부분의 힘싸움 한번 지켜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오늘 장중의 특징주인데요. 애플이 그 자율주행차를 만든다는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다른 종목들은 크게 못 움직이고, 대성 엘텍이라는 이 종목이 아주 저가형인데 애플 쪽에 무슨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들어갔고, 그 다음 이제 기존의 자율주행 관련주였던 아닉스라든가 모트렉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려고 쭉 따라 올라가려다가 시장이 워낙 안 좋게 무너져 버리니까, 코스닥 지수가 쭉 흘러내리니까 올라가다가 뒤로 밀려버리는, 그러니까 시장에 연동해서 뒤로 빠져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플 자율주행하고 국내의 자율주행 관련주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 싶은데, 대성 엘텍 이 종목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애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한가 들어갔고요. 저는 너무 저가형 종목이기 때문에 저가형 종목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텔레칩스하고 칩스앤미디어가 있는데요. 텔레칩스는 그 반도체 칩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아마 자율주행 관련한 칩인 것 같아요. 예전에 여기서 한번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자율주행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그 세 번째 백신이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년 1월쯤에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도 세 번째 승인은 얀센이 아닐까. 얀센은 그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존슨앤존슨 앤 얀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400만 명분이 계약돼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련주가 기존 인콘하고 DNR 바이오 이렇게 봤는데 유한양행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뉴스로 인해서 아침에 조금 올라가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출발이 좀 좋았죠. 떠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밀어버렸고요. 인콘도 마찬가지로 한번 끌어올려보려고 시도했는데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확실치도 않은 부분도 있고 시장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밀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승인된다는 게 내년 1월이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확신이 없어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어제 제가 그 이익 실현하고 7만원 벌게 해줬던 유나이티드 제약 이 종목이 오늘 다시 각광을 받았습니다. 요거 다시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머뭇거리다가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 약간 눌렸었거든요, 출발이. 어제 제가 여기서 팔았었는데요. 아침에 쭉 눌리길래 여기쯤에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마이너스 4% 정도 대였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싶었는데 다른 거 만지다가 놓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는데, 요건 호흡기 관련한 종목이다 보니까 변종 바이러스가 그 변종이 나왔으니까 호흡기 관련한 치료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올라가는 것 같고요. 앞쪽에 매물 때문에 좀 꼬리를 달긴 했는데 아마도 계속 위로 올리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걸 이제 어느 시점에 잡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시장 상황도 모호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은 계속 두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쯤 더 들어가 그러니까 시세가 끝나진 않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저희
게시판에 구독자분이 추천해 주셨던 경보제약이라는 종목, 이 종목은 여기서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제 진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들어가려고 노리다가 시장 상황 때문에 마찬가지로 포기를 해버렸는데요. 이 경보제약이 원래는 종근당 바이오에 올라갈 때 여기에 원재료 공급 이런 의미로 올라갔었는데요. 오늘 움직임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종근당 바이오는 밀렸죠.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경보제약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 올라가다가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게시판에 보니까 대웅제약이 지금 백신 관련한 무슨 약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으로 해서 지금 급등을 했는데요. 이거하고 비슷한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보제약이. 그래서 그 연유로 해서 대웅제약을 따라서 움직이는 개념으로 올라갔었던 것 같고요. 대웅제약은 너무 급등해갖고 지금 단일가 매매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매매였으면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경보제약을 예측하라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 30분마다 한 번씩 체결되니까 어떻게 될지 예상이 잘 안 되죠. 위로 쭉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경보제약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흐름이 좋았거든요. 이 앞쪽에 꼬리 다른 이 부분에서 매물대가 있어가지고 밀릴 줄 알았는데 어제 양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느낌이었고 개인적으로 그냥 왠지 모르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단지 오늘 이제 뒤로 밀렸기 때문에 위에서 또 마찬가지죠. 물린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돌릴 것이냐 이 문제고, 그럼 한번 좀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매수하려고 주문까지 넣었다가 빼버렸습니다. 여기서 주문을 출딱 꺼놨죠. 그죠? 여기 들어오면 사겠다 이랬는데 좀 빨리 왔으면 샀을 건데 장 끝날 때쯤 여기 떨어졌기 때문에 주문을 빼버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이 지금 상당히 안 되죠. 시장 전체가 불투명하니까. 그래서 주문 넣어놨던 걸 확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잡을 걸 하는 생각도 드는데 기회는 뭐 언제든지 오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경보제약 괜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다시 한번 노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좋아 보입니다. 이게 지금. 그 다음 콜드체인은 마지막 제가 매매했던 부분이니까 마지막 이야기하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법원에서 2개월 집행정지에 대한 무슨 항소인가 뭘 했죠. 그래서 지금 신문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하고 지켜봤는데 별로 안 좋게 뭡니까 시장이 좀 불투명하다는 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웨스전자부터 시작해서 서연탄 메탈 전부 다 밀렸죠. 어제 올렸던 덕성도 다시 되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번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의 어떤 문제였기 때문에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의 어떤 이의를 받아들여서 해결해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재가를 해버렸죠. 2개월 정직에 대해서 대통령이 승인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이 했는 부분을 법원에서 무효시키기는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은 조금 조심스러워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런 뉴스가 있었다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검사기 때문에 당장 지금 지지율은 높게 나오더라도 이쪽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지금 정치 테마주 중에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동신건설 또 상한가 들어갔죠. 지금 이재명 관련주로 공장이 안동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점으로 날아가는데 유동 물량이 2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력들이 작정하고 지금 계속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안 나오니까 점으로 계속 날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건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부럽다 이 정도로. 지금 여기서 들어가신 분이라도 제가 동신건설 처음에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여기서 괜찮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신 분도 지금 2배 먹었죠. 내일 또 갭으로 뜰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끌어올리다가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업무감 나올 거고, 나중에 또 오일선하고 부딪히면 다시 더 위로 당겨오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유동 물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면 틀림없이 세력들이 털어버릴 것 같아서 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잘 나가는 종목이다.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출마 선언했던 안철수 관련주, 다른 건 다 밀리지만 대장은 살아나죠. 까뮤엔씨가 계속 강하게 올라갑니다. 이것도 들어가려면 어제 까뮤엔씨를 바로 뛰어들었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강하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관심을 보였던 종목은 콜드체인 관련주였어요. 콜드체인 관련주 중에 움직임을 제가 봤을 때 오늘 움직임을 보니까 KPX 생명과학 이게 화이자 관련한 재료로 해서 여기 한번 떴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우리는 화이자하고 별로 관계없다 하는 바람에 지금 떨어졌는데 다시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화이자의 백신 공급 관련 뭐 이런 쪽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올린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콜드체인에는 냉동고 쪽으로 해당하는 게 대한과학하고 일신바이오입니다. 이거는 초저온 냉동고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료로 해서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과학과 일신바이오는 초저온 냉동고 쪽이고요. 그 다음 운송할 때 드라이아이스가 많이 쓰기 때문에 드라이아이스 관련해서 태경케미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딱 생각했던 게 뭐냐면 모더나는 내년 원래 계약이 물 건너 갔다고 나왔기 때문에 모더나 계약은 어려울 것 같고요. 화이자 계약은 연말까지 계약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정도로 그때 정부 대변인이 나왔고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확진자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국내 확진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2.5단계에 확진자가 확 줄면 백신에 대한 그런 긴박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백신 구하려고 그렇게 막 기를 쓰고 하진 않겠죠. 근데 확진자가 계속 1000명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 분위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해 와야만 하는 정부에서 그런 압박을 더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선택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발표된 게 869명인데요. 이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요일 날 검사에는 이런 것들이 결과가 뒤에 적게 나오는 것 때문에 연결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확진자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쪽에 저는 베팅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1000명대 이상으로 정은경 질병본부 질병청장께서 말씀하실 때 다행히 거리두기로 해가지고 진정될 수도 있겠지만 한 1200명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 조금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확진자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음압병실 이동형 음압병실 오텍 확 떨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비대면 관련해서 ECS 엄봉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이 보시면 백신 관련주들도 대체로 다 뒤로 밀렸고 그 다음 코로나 관련주들도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대체로 뒤로 밀렸습니다. 많이. 그래서 코로나가 좀 진정될 것이라고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가장 대표적인 포장지 관련주들도 대거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발표가 869명 나오니까 1000명 밑으로 이제 안정세를 찾는다 쪽으로 해서 그렇게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쪽에 관련되는 종목들이 대체로 밀렸고 저는 개인적으로 태경케미칼은 화이자 백신과 계약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급등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좀 저가에 잡아야지, 그러니까 오르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오늘은 떨어질 때 잡아야지 이런 개념으로 처음에 첫 발을 디뎠어요. 근데 이걸 참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오늘 빠지길래 이 정도 빠지면 한번 잡아봐야지 하고 일단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실수한 거 이야기할 때 좀 그렇죠. 오늘은 태경케미칼 한 종목만 매수했습니다. 15,550원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떨어질 때 여기서 15,550원이니까 시가에 잡았네요. 출발할 때 바로 잡았습니다. 이거 잡고 100만원치를 그 다음 이제 떨어지길래 15,100원에 이제 반등 나올 줄 알고 1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더 빠져버려가지고 그 다음 이제 14,950원 그 다음에 14,600원 이렇게 해서 14,600원이니까 마지막 잡은 게 대충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100만원씩 계속 주문을 넣었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그 손실이 발생하니까 이게 4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400만 원 채운다는 의미로 마지막에 14,450원에 22주 해가지고 금액을 400만 원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물론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고 화이자 백신 계약이 부결돼 갖고 화이자 백신이 안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쪽에 악재 뉴스가 나온다면 그때는 손절해야 될 겁니다. 그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화이자 백신 그 체결 관련한 어떤 뉴스가 나온다거나 뭐 이런 쪽에 혹은 또 코로나 확산세가 더 심해져 가지고 비대면 쪽으로 하게 되면 식당에서 지금 그 말이 조금 옆으로 새는데요. 그 부분 있죠. 지금 거리두기 2.5단계인데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됐습니다. 수도권이. 이게 참 뭐하죠. 5인 이상 금지니까 4명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강력한 거리두기니까 확진자가 줄 것이다라고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될 것 같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5인 이상 금지 이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 움직일 때 4명 이상은 모이지 말자 이렇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정부에서 그 K방역 이런 부분들의 우수성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국민들이 좀 그 긴장감이, 긴박함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짧게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잘 안 될 것 같아요. 5인 이상 금지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코로나 위기니까 우리 다 같이 집에서 움직이지 말자. 이런 쪽으로 가주면 좋은데, 뉴스 들어보면, 노래방이나 뭐, 술집에서, 셔터문 내려놓고 뒷문으로 들어가서 마스크도 안 끼고 뻑짝뻑짝 거리는 게 YTN 뉴스에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확산세가 잡히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특히나 겨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숫자가 확 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일단은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모양 보시면 지금 너무 날카롭게 떨어지고 있어서 내일도 조금 고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도 이게 마이너스로 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물렸었어요 사람들이. 제가 여기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날 제가 말씀드렸죠. 정부 발표가 있을 때 화이자 백신 구매할 줄 알고 들어왔는데 구매 추진 중이고 구매된 게 없다 이래버리니까 실망으로 이제 쭉 밀렸는데 여기서는 다 털지를 않았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다렸는데 그 다음 이제 계약된 게 없죠. 그리고 모더나는 원래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 물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이날 대박을 노리고 들어갔을 건데 이날이죠. 이거 뚫으면 상한가다 이러고 들어온 사람들이 물렸는데 그 다음 뉴스 없이 조용해져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던지는 힘으로 쭉 빠졌다고 봐요. 빠지고 그 다음 이제 오늘쯤 되면 물린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버텨가지고 한계치에 왔죠. 너무 많은 큰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여기 물린 사람들이 다 털어야 돌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터는 힘으로 해서 오늘 빠진 것 같고 제가 이 줄 꺼놓고 들어간 이유는 이제 이 정도 되면 좀 정리됐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손절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느낌상으로. 그래서 대부분은 정리를 한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정리한 것 같고 이 부분들이 다 정리되고 나면 한번 돌리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종목당 100만원으로 제가 매매를 하는데요. 태경케미칼 이 종목만큼은 그냥 좀 승부를 걸어보자는 차원으로 400만치를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돈 가지고 기존에 하던 대로 종목당 100만원씩 해서 매매를 운용을 하고 우선은 태경케미칼은 승부를 한번 보고 싶다. 여기서 이제 더 빠지면 저도 손절해야 됩니다. 어떤 심각한 악재가 나온다면 손절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내일 많이 안 빠지고 양봉으로 약간만 돌려준다면 내일 이 가격보다 위에서만 끝나준다면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느낀 거지만 오늘 매매를 정말 잘 못했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봤던 종목 중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무너졌어요. 코스닥 지수가 확 빠지니까 쭉 이렇게 한번 넘겨봤는데요. 대부분 다 지금 심각한 음봉이 나오고 있죠. 지금 뭐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쫙. 그래서 이 돼지열병은 지금 한참 빠진데도 더 빠지고 있고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동안 강했던 뭐 그린 케미칼 이런 종목조차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종목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빠지면 낮은 가격에 살 수도 있으니까 너무 떨어질 때 손실 본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볼 것보다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대응해 가지고 그 저가의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기회로 한번 삼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완전히 시장이 무너져서 추세가 하락 추세로 꺾였다면 좀 달라지는 문제죠. 바로 손절을 하고 대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뭐 심각한 쪽으로 조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저점 매수 기회로 한번 노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기시면 제가 참고해서 내일 방송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